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익산 24도, 전주와 정읍 25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맑은 가운데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전 10시를 기해 전주와 정읍, 익산, 완주, 순창, 임실, 무주, 진안, 김제 등 9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완주 33도, 남원 32도, 군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나쁨, 더위 체감 지수 위험, 불쾌 지수 매우 높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겠고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상산고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를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으며 시민단체는 교육개혁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리더십에도 큰 상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이 나오자 전북교육청은 실망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을 포기한 정부와 사실상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의 이 결정으로 이른 것들은 회복 불가능한 것들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시도 교육감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통해 교육개혁 아젠다를 견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가 좌절되면서 추진 동력이 상실됐고 앞으로 정책 파트너인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경색 국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교육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쟁이 정부라며 교육개혁은 죽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는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 통치로 대표적인 교육 적폐 중에 하나로 이미 폐기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개혁을 외면한 채 박근혜의 망령 속에 갇혀 있다. 인사 개입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고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마저 실패하면서 김승환 교육감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사법부와 정부가 김 교육감의 직권 남용을 인정한 것이어서 내외부적으로 충격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육부 지적대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굳이 평가 지표에 넣어 부동의 결정을 자초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반전의 계기를 찾기 위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지만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경우 스스로 입지를 좁힐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대응에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은 전라도가 GM 군산 공장의 대안으로 추진해온 분야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남과 세종이 이 분야의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높아졌는데요. 전라도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각종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기술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 자유특구. 전남 소형 전기차 이모빌리티와 세종 자율주행, 부산 블록체인 등 7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전북은 홀로그램을 내세웠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규제 자유특구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히 생겨나고 신기술이 집적되어 제2의 벤처붐이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더욱 뼈 아픈 건 전남의 소형 전기차와 세종의 자율주행이 전북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과 겹친다는 점입니다. 전북은 군산과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모여들고 있고 자율주행을 시험할 수 있는 새만금 주행시험장을 가지고 있어 두 산업 모두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자유특구에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다른 시도에 선정권을 넘겨줬습니다. 특히 전남은 최근 초소형 전기차 실증 사업을 유치한 데 이어 특구까지 지정돼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중심의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전라도가 규제자유특구에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저감 상용차로 이름을
가지고 지금 주제자유 특구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다가 계속적으로 좀 담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의 절박함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를 계기로 도내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던 전라북도의 태도에는 어떤 치밀함도 간절함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경찰에 잇따른 비위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부하에게 술값을 떠넘기며 갑질을 일삼고 유흥주점 단속을 봐달라며 청탁하는가 하면 교통경찰이 음주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부하 직원을 술자리에 강제로 불러낸 것도 모자라 술값까지 떠넘긴 진안경찰서 A경정. 예전부터 술을 좀 좋아했죠. 그까지 하는지는 좀 몰랐고 주관적인 거 볼 때는 그렇게 당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부당한 업무 지시에 심한 욕설까지 갑질이 도를 넘은 A경정은 결국 전보 조치와 함께 감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고충이 심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서장께서 당사자를 불러 엄중 경고한 후 인사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파면당한 익산경찰서 B경위의 비위는 더합니다. 자신의 건물에 있는 유흥주점을 단속하자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봐달라며 청탁하고 거절당하자 난동까지 부린 겁니다. 안 해주니까 거기서 이제 소란을 피웠다는 거죠.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소란 행위가 있으니까 종합 고려했을 때 파면이 처분에 상당하다 해서. 올 들어 전북경찰이 처벌한 비위 행위는 모두 8건. 다른 사람도 아닌 교통경찰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내는가 하면 치안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이웃 주민을 폭행하기도 했고 경찰서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며 무턱대고 연락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인 경찰의 이딴 비위 행위가 시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북도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투자하는 전기차 산업을 중심으로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의 전제 조건인 노사민정 상생협약안의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봤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투자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상생협약은 이른바 반값 임금을 토대로 체결됐습니다. 협약의 초임 연봉을 3,500만 원으로 명문화한 겁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광주형과 달리 임금 수준을 못 박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참여 기업들이 합의된 임금을 주고 원청과 하청, 정규직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적정 임금 개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만큼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말 원활하게 함께 가는 그런 사업장을 좀 만들자. 그 방법으로서 지역 산별 교섭을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기본급만큼은 함께 가자. 임금과 더불어 적정 노동시간과 일정 기간 무분규 교섭, 노동이사제 또는 우리 사주제, 원하청 공동복지기금 운영 등 노사와 원하청 상생 방안이 주된 의제입니다. 연구개발 지원과 기술인력 양성, 지역제품 우선 구매 등 지역 사회화의 상생 노력 역시 논의 대상입니다. 노사는 물론 지역사회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한 내용들로 원칙을 갖고 이견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 가지 바람들은 있지만 굉장히 원칙을 잘 지키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에 지원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LG화학이 투자하는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약이 체결된 가운데 정부는 9월쯤 광주에 이어 지원할 지역을 두세 곳 선정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고창군이 노인들이 사용하기 쉬운 신개념 복지주택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의회가 결의안을 발표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규탄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열고 닫기 쉬운 미닫이 문과 높이가 조절되는 세면대까지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환경을 뜻하는 이른바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고창군은 전북 최초로 이 디자인을 적용해 오는 2021년까지 노인들을 위한 신개념 복지주택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난 세월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주택 마련을 통해 한반도 첫 수도 고창형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의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군의회는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주의에 어긋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무주군이 이달부터 판매를 시작한 무주사랑 상품권을 알리기 위해 시가지와 반딧불 시장에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무주군은 지난달 1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수요가 많아 다음 달에 1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가맹점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침체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이 다음 달 15일까지 광활루원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국악, 농악, 클래식 등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매일 밤 8시에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완주와 전주의 수소차 충전소 2곳이 연말까지 완공됩니다. 전라북도는 완주 현대자동차 공장에 하루에 수소버스 36대가 충전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차 충전소를 11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주시 송천동에 민간 기업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충전소가 12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기한이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무허가 축사의 10%인 418곳이 적법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폐업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며 적법화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감사 결정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은 지난 4월 22일 1,772명의 서명을 받아 익산시와 전북도 등 자치단체가 비료 공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접수일부터 한 달 안에 감사 여부를 통보해야 하지만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놨을 뿐 수용 여부 등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의 남북 교류 협력 분야의 농업이 추가되고 참가 단체도 확대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농업을 새로 추가하고 지난 10년 동안 협력기금을 공동 출연한 시군의 단체나 법인에게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2008년부터 해마다 적립해왔으며 지금까지 모두 103억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